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5월의 어느 저녁, 서울 외곽 신도림역 근처에 자리한 만나닭 갈비라는 작은 고깃집에서 지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지연은 고등학교 졸업 후 벌써 7년째 이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은 화려한 명품 옷을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목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심코 그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걸이가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늘 그리워하며 말씀하셨던 그 목걸이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혹시 지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목걸이가 정말 예뻐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여성은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백만장자만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야. 내가 알만한 건 아니고. 지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목걸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최근에 엄청난 고가의 경매된 백만장자의 목걸이라는 유명한 보석이 있었죠. 지연아, 괜찮아? 옆에서 일하던 동료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미선아, 저 목걸이 봤어?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그 목걸이랑 똑같아. 미선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런 목걸이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아마 우리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목걸이였어요. 어머니는 가끔 술에 취하시면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잃어버린 소중한 목걸이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지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에서 신기한 걸 봤어요. 뭔데? 목걸이요.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목걸이랑 똑같은 걸 봤어요.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잊어.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가 잠들고 난 후 지연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목에는 오늘 본 것과 똑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K로부터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목걸이가 정말로 존재했고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진 뒷면의 K는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어머니께 사진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으로 백만장자의 목걸이에 대해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에 따르면 이 목걸이는 최근 경매에서 10억 원에 낙찰되었고 현재 재벌 2세인 강민재 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연은 강민재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그의 계정에는 화려한 삶의 모습들이 가득했고 최근에 올린 포스트에서는 약혼녀에게 선물한 목걸이를 자랑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우리 엄마 목걸이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지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 숨겨진 비밀과 그 목걸이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싶었어요. 지연은 며칠 동안 강민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인 태성그룹의 이사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강태우는 태성그룹의 회장으로 한국 재계의 거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선아, 혹시 강민재라는 사람 알아? 지연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지. 요즘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재벌 2세잖아. 왜? 설마 관심 있는 거야? 미선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사실 지연은 강민재를 직접 만나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류층 인물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평범한 고깃집 직원인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선의 언니가 호텔 케이터링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 있을 자선 파티에 임시 서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파티에 강민재가 참석한다는 정보도 들었습니다. 미선아, 나 그 자선 파티 서버 일하고 싶어. 갑자기 왜? 너 그런 일 해본 적도 없잖아.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미선은 의아해했지만 결국 언니에게 부탁해서 지연이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연은 파티 당일까지 서버 일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수라도 해서 쫓겨날 수는 없었거든요. 드디어 파티 당일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자선 파티는 정말 화려했어요. 지연은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다른 서버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와, 정말 다른 세상이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거리고 고급스러웠어요. 여성 손님들은 모두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성들은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재가 약혼녀와 함께 입장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민재의 약혼녀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속에 있던 백만장자의 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어요. 지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서 그 목걸이를 보고 있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강민재의 약혼녀가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목걸이가 정말 아름다워요. 약혼녀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교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이건 아주 특별한 목걸이거든요. 백만장자의 목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연은 목걸이를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그때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손님들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지연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목걸이는 분명히 어머니의 사진 속에 있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세밀한 장식까지 모두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강민재가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뭐야? 강민재가 지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서버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버가 왜 우리 약혼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지? 혹시 목걸이를 노리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그냥 예뻐서. 강민재는 지연을 한참 째려보더니 파티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이 여자 좀 확인해봐. 뭔가 수상해. 지연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민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분명히 어머니와 관련이 있어요.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그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K로부터 영원히. 이 K가 누구일까? 지연은 사진 뒷면의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강민재의 아버지 강태훈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름의 첫 글자가 K로 시작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엄마, 이 사진 속 K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연아, 그걸 왜 꺼냈어? 엄마, 진실을 알고 싶어요. 이 목걸이가 뭔지, 그리고 K가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망설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K는 강태훈이야. 내가 말하는 그 재벌가의 회장.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강태훈이었다니. 그렇다면 어머니와 강태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왜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했는지 알겠지? 이미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엄마, 그 목걸이가 지금 다른 사람 목에 걸려 있어요. 분명히 엄마 거였는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앉으셨습니다. 그래. 그 목걸이는 원래 엄마 것이었어. 강태훈이 엄마에게 준 약혼 선물이었지.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약혼 선물이요? 그럼 엄마랑 강태훈 회장이. 응, 한때 사랑했던 사이였어. 하지만 그의 가문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지. 평범한 가정 출신인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헤어져야 했고, 엄마는 목걸이를 돌려줬어. 그런데 그 목걸이가 어떻게 다시 경매에 나왔는지는 모르겠구나.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후로 엄마는 혼자 널 키우며 살았어. 하지만 가끔씩 그 목걸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 그건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담긴 증표였거든.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목걸이를 강태훈이 어떻게 경매에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아들이 다시 사서 다른 여자에게 선물하다니. 엄마, 저 그 목걸이를 찾아올게요. 지연아, 안 돼.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재벌가와 맞설 수 있겠어?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신 상처와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지연은 인터넷으로 강태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의 과거 인터뷰나 기사들을 찾아보던 중 30년 전 그가 평민 출신 여성과의 연애설로 화제가 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여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결국 가문이 압력으로 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엄마 얘기네.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지연아, 큰일이야. 어제 파티에서 너 때문에 우리 언니가 혼났어. 파티 매니저가 너를 의심스러워한다고 하더라. 미안해, 미선아. 내가 실수했나 봐. 도대체 뭘 한 거야?
혹시 뭔가 훔치려고 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 미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강민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 고깃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갑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김지연 씨죠? 네. 누구세요? 목걸이 일은 그만 파헤치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자선 파티에서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관련된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했어요. 분명히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온 지연은 어머니께 위협을 받은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조사를 계속했어요. 인터넷에서 강태훈의 옛 비서나 측근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강태훈의 오랜 비서였던 박정호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은퇴했지만 강태훈과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가 어머니와 강태훈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연은 용기를 내어 박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호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지연이라고 하는데요. 강태훈 회장님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정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그분과 관련된 일인가요? 30년 전 그 일 말이에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분의 딸이에요. 그럼 당신이 지연이 정말로 그분의 딸이군요. 사실 제가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저를 찾고 있었다고요? 네, 강태훈 회장님께서 그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목걸이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지연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았어요.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죠. 내일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화를 끊은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지연은 약속 장소인 종로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정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요. 박정호가 지연을 보며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물론이죠. 30년 전 제가 강태훈 회장님의 비서로 일할 때 자주 뵈었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분이셨어요. 박정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재벌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범한 남자가 되셨거든요. 그런데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가문의 압력이 너무 컸어요. 특히 회장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현재 회장님의 할아버지께서 강력하게 반대하셨죠. 평민 출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면서 회장님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버리셨어요. 지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목걸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박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회장님이 어머니에게 드린 약혼 반지 대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 반지보다는 목걸이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였죠. 그런데 왜 경매에 나온 거예요?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헤어지시면서 목걸이를 돌려주셨지만 회장님은 그걸 보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10년 전쯤 회장님이 큰 병을 앓으시면서 정신이 혼미해지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강민재 도련님이 회장님 모르게 목걸이를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강민재 씨는 그 목걸이의 의미를 몰랐던 거군요. 맞아요. 그저 값비싼 보석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회장님이 건강을 회복하시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목걸이가 없어진 걸 알고 충격을 받으셨죠. 박정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목걸이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 약혼녀에게 선물한 거라는 것도 알게 되셨고요. 그때서야 강민재 도련님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협한 거군요. 진실이 밝혀질까 봐서. 위협이요? 박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며칠 전 받은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호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강민재 도련님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회장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머니께 목걸이를 돌려드리고 싶어 하세요. 정말요? 네, 회장님께서 제게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마음의 짐이 되어왔다면서요. 지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받으신 상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태훈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건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세요. 30년 전 자신의 선택을 말이에요.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연아, 어디 있어? 빨리 집에 와.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강민재라는 사람이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너를 찾고 있더라.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재가 직접 집까지 찾아왔다니. 박 선생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세요. 그리고 지연 씨, 조심하세요. 강민재 도련님은 아직 젊어서 성급한 면이 있거든요. 지연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강민재가 무엇 때문에 집까지 찾아온 걸까요? 혹시 더 큰 위협을 가하려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도착한 지연은 거실에 앉아 있는 강민재를 보고 긴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어요.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지연이 강민재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재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목걸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요. 지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재의 표정에서 적대감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요. 어머니가 차를 가져오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집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강민재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목걸이를 돌려드리고 싶어 하세요. 어머니는 강민재의 말을 듣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차를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고 계시다고요? 네,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오셨대요. 특히 목걸이가 사라진 걸 알고 나서는 더욱 마음 아파하셨다고 합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만나보실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그리고 목걸이는 당연히 어머니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목걸이.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목걸이는 정말 소중했어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때 강민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약혼녀에게 연락해서 목걸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잠깐요. 어머니가 말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목걸이는 이미 다른 사람 것이 됐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약혼녀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그 목걸이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도요. 다행히 그녀도 이해해줬어요. 지연은 강민재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며칠 전 자선 파티에서 봤던 오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강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도 모르고 그 소중한 목걸이를 그냥 비싼 보석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연 씨를 위협까지 했고요. 위협했다고요? 어머니가 놀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분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지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오해했어요. 지연 씨가 목걸이를 노리는 줄 알았거든요. 강민재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자기 엄마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민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 약혼녀가 목걸이를 가져온 것 같아요. 강민재가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그녀가 어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재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당황스러워하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괜찮아요. 저는 잠깐만 있을 거예요. 수진이 보석함을 어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이게 원래 어머니 것이라고 들었어요. 돌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보셨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과 똑같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때 그대로네요. 지연도 처음으로 그 목걸이를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목걸이를 받았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모르게 경매에 내놓은 거였어요. 그때는 그냥 비싼 보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목걸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걸이를 보니 그때 생각이 다 나네요.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아버지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강태훈 씨를 만나보고 싶어요. 30년 만에라도 제대로 된 이별 인사는 해야겠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거였어요. 정말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강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이도 함께 가겠어요. 제 딸이니까 알 권리가 있어요. 물론이죠. 아버지께서도 지연 씨를 뵙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해서 30년 만에 재회가 성사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렸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며칠 후 지연과 어머니는 강민재의 안내로 태성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평생 가본 적 없는 그런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높이 솟은 유리 건물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로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에요. 강민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목걸이가 든 보석함을 꼭 쥐고 계셨어요. 아침부터 옷을 여러 번 갈아입으시고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하셨거든요. 30년 만에 재회를 앞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오랜만이라서 떨리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강민재가 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강태훈 회장이었습니다. 지연은 강태훈을 보고 놀랐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를 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와주셨네요. 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도 말없이 강태훈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강태훈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연과 어머니가 소파에 앉자 강태훈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강민재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이분이 지연 양이군요. 강태훈이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많이 닮았네요. 안녕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강태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강태훈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가문의 압력에 굴복해서 당신을 떠나보낸 제가 정말 한심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젊었고. 하지만 제가 좀 더 강했다면 당신과 함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요. 대신 도망쳤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지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 전 어머니와 강태훈 사이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었는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보석함을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걸이 돌려드리러 왔어요. 아니에요. 그건 원래 당신 것이에요. 강태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린 거잖아요. 약혼 선물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약혼을 파기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파기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마음만큼은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훈 씨, 미숙 씨, 저 결혼했어요. 가문에서 정해준 사람과요.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당신을 그리워했거든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태훈이 결혼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가 어머니를 계속 사랑해왔다는 건 몰랐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지연이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강태훈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양, 어머니를 정말 잘 보살펴드렸군요. 훌륭하게 자랐어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당신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숙 씨가 이사를 다니셔서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연락처를 바꿨어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해해요. 제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으니까요. 그때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목걸이를 함부로 경매에 내놓은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강태훈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내가 그때 목걸이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과거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가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습니다. 이 목걸이 정말 아름다워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처음 받았을 때처럼 반짝거리네요. 당신이 착용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웠어요. 강태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목걸이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작별해야겠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미숙 씨, 태훈 씨, 고마웠어요. 저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요. 그리고 지연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줘서도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엄마, 설마.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이제야 말하게 되네. 강태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설마 지연이가. 네, 태훈 씨의 딸이에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헤어진 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지연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럼 저는 강민재 씨와 남매예요. 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강태훈은 지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었구나. 그래서 미숙 씨를 그렇게 닮았던 거군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태훈 씨에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태훈 씨는 일본으로 떠났고 가문에서는 완전히 인연을 끊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강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태훈 씨가 돌아와서 가문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저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태훈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아니, 우리 딸.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널 모르고 살았다니. 아버지? 지연은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지연을 안으셨습니다. 지연아, 충격받았지? 엄마도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가 알 권리는 없었나요? 있었어. 하지만 태훈 씨와 재벌가의 세계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거든.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널 키우고 싶었어.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 누나, 이게 맞나요? 정말 제 누나인 거예요? 지연은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동생이라고 해야 한다니.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연이를 제대로 된 딸로 인정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제 딸이라면 태성그룹의 상속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된 지위를 가져야 하고요.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연아, 넌 이제 태성그룹의 딸이야.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해. 아니에요.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김지연으로 살아왔어요. 고깃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김지연 말이에요. 갑자기 재벌가 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지연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지연아, 진정해. 엄마도 이상해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야기를 왜 이제야? 지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회장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강민재가 뒤따라왔어요. 지연, 누나, 잠깐만요. 누나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지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족이요? 몇 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위협하던 사람이 갑자기 동생이라고요?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상황을 몰랐어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행동했잖아요. 강민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지연이 탔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누나, 지연 씨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혼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30년 동안 이런 비밀을 숨기고 계셨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거지?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강태훈의 세계는 정말 복잡하고 위험해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딸을 그런 세계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거겠죠. 집에 도착한 지연은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며칠 동안 지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연을 지켜보셨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지연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 사이 강태훈과 강민재는 매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특히 강태훈은 3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지연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지연은 마침내 방에서 나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할까? 아버지, 강태훈 회장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저를 혼자 키우셨는지.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0대 중반의 어머니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그곳에 자주 오던 손님이 강태훈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가 재벌가 아들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재벌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겸손했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지. 그런데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가문의 압력이 너무 컸어. 특히 태훈이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거든. 평민 출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태훈이를 일본으로 유학 보내버렸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지. 하지만 태훈이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결정했지. 너를 혼자 키우기로 말이야. 지연은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너는 엄마에게 희망이었거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자 강민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큰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 누나는 괜찮으세요? 지연이 거실로 나와 강민재를 봤습니다. 왜 왔어요? 아버지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도 누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차를 끓여오시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누나, 죄송해요. 정말로요. 강민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남매로서 말이에요. 갑자기 남매라고 하니까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요. 하지만 혈연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누나를 보면 정말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연은 강민재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도 강태훈을 닮은 면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누나를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누나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직접 오지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라는 분을 만나고 싶긴 해요.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갑자기 제 인생이 바뀔까 봐서요. 저는 지금까지의 삶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나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재벌가 딸로 만들지 않겠다고요. 다만 아버지로서 누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억지로 뭔가를 결정할 필요는 없어. 지연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지.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저는 여전히 김지연이에요. 고깃집에서 일하는 평범한 김지연이고요. 그걸 인정해 주신다면 아버지로 받아들일게요. 강민재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나답네요. 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며칠 후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다시 강태훈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어요. 강태우는 지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니.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딸이니까요. 강태훈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모든 걸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지 않을게. 저는 지금까지처럼 살고 싶어요. 다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버지는 행복해. 강민재도 말했습니다. 누나, 제가 누나를 제대로 된 동생으로 챙겨드릴게요. 지금까지 못해드린 것들을 만회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민재야. 그때 강태훈이 목걸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목걸이, 원래 계획대로 미숙 씨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지연이에게 물려주셨으면 해요. 어머니는 목걸이를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정말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네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강태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지연은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의 비밀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목걸이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연은 여전히 만나다 갈비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만 이제는 든든한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이 달랐죠. 때로는 강민재가 가게에 찾아와서 고기를 먹으며 누나와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강태훈도 가끔씩 조용히 딸의 일터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백만장자의 목걸이는 이제 진정한 주인을 찾아 평안을 되찾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